60세쯤 되면 통장에 2억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다 키우고 대출도 조금씩 갚고 퇴직금이랑 저축 합치면 그래도 2억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볼게요. 통장에 2억쯤 있을 줄 알았던 60세.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현실부터 볼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3천만 원.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에요. 상위 몇몇 부자가 숫자를 끌어올린 결과죠. 실제 중간값은 약 7천만 원. 즉, 60대 절반은 통장에 7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포함하면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지만 그 대부분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현금 없는 부자, 바로 우리 세대의 초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1세 김은자 씨.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꽤 있었어요. 아이 결혼도 시키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뒀던 집 리모델링도 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니 통장이 비어 있더랍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금방 사라질 줄 몰랐어요. 그땐 돈이 많다고 느꼈는데 조금만 써도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지금 김 씨 부부의 통장엔 생활비로 쓰는 300만 원 남짓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자녀 결혼 자금과 대출 상환, 그리고 이제 좀 써보자는 마음이 문제였어요. 30년 동안 아껴온 습관이 한순간에 풀리자 돈의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안양의 63세 윤태식 씨. 자영업 25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때 통장에 2억이 넘게 있었죠.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대출이 늘고 직원 월급과 세금으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말합니다. 예전엔 돈이 많았는데도 불안했어요. 지금은 적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으니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네요. 윤 씨의 말엔 삶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불안했고 없어지니 오히려 담담해졌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세 번째는 대전의 62세 박정자 씨. 남편은 몇 년 전 퇴직했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딸 결혼자금으로 대부분 나갔고 남은 건 적금 몇 천만 원뿐이에요. 우리 집은 아파트가 7억이에요. 그런데 병원비 20만 원이 없어요. 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으니 생활비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팔면 갈 데가 없고 결국 버티는 수밖에 없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하는 불안감이 요즘 시니어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60세가 되어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중심의 인생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공부, 결혼, 신혼집, 손주까지. 한 사람당 대학 졸업까지 평균 1억 원 이상이 들고 결혼 지원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번 돈의 대부분이 결국 자녀의 삶으로 들어간 셈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에 묶인 자산 구조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산 70% 이상이 집에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게 현금이 되진 않죠. 팔 수 없는 재산, 쓸 수 없는 돈.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여도 실상은 현금 한 푼 없는 자산 가난층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퇴 시기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대 후반부터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죠. 은퇴는 빨라지고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기대 수명은 84세, 즉 퇴직 후 2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준비는 대부분 5년짜리입니다. 이 시간의 불균형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2억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5천만 원인 사람도 불안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무서운 건 계획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모르니까 매일이 불안한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의 0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그 돈이 살아있는 돈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다 쓰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준비가 충분할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그렇게 달라진 인생의 후반전, 즉 현금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진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퇴직 후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조금 전 시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60세쯤 되면 통장에 2억쯤은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막막한 게 지금 우리 세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금이 많지 않아도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만나본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남 순천에 사는 66살 박용철 씨입니다. 한때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소장이었어요. 퇴직 후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나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 건물을 사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음 1년은 불안했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텃밭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로 용철 씨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고 이웃들과 대화하고 수확한 채소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죠. 지금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용철 아저씨 배추가 제일 달다는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통장에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이 편한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내가 오늘 쓸모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충북 청주에 사는 63살 이정숙 씨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단골이 찾아옵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여유롭진 않지만 하루하루 할 일이 있다는 게 고맙죠. 돈은 적어도 내 손으로 벌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남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부부의 행복 비밀은 일을 통해 이어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반갑게 맞고
그들이 이 반찬 덕분에 밥맛이 살아났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안산의 69살 남성 최재국 씨입니다. 퇴직 후 몇 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을 만날 일도 줄어드니 점점 우울해졌대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실버 IT 교실이라는 문구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배우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시니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거의 없지만 자신이 만든 영상에 좋아요 하나 달릴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관계, 일, 배움이라는 세 가지를 놓지 않았다는 것. 첫째, 관계가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자산이에요. 그들은 함께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일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일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말은 노년이 되면 더 실감나는 진리입니다. 셋째, 배움이 삶을 젊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성장하니까요. 컴퓨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많은 60대가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불안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게 있으면 돈이 조금 모자라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70대 선배들의 공통된 조언이기도 합니다. 은퇴하면 돈보다 친구를 남겨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사라지면 삶이 금방 무너진다. 누군가에게는 텃밭이, 누군가에게는 반찬 가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부와 봉사가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돈은 줄어도 웃음은 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안 대신 행동입니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들어보고 취미 모임에 이름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흘러가게 만듭니다. 퇴직 후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쓰는 시간이에요. 지금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진짜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계신가요? 어떤 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노후의 안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